저는 이투스에서 온라인 강의하던 사람이고요. 일산에서 지금 10년째 수업하고 있습니다. 백마, 후곡, 운정 세 군데 수업하고 있고요. 형용사를 남발하지 않겠습니다. 팩트만 빠르게 말씀드립니다.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한 달에 한 300명 정도가 되고요. 고3 기준으로 보통 한 100에서 120명 정도가 한 4, 5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가진 단과 선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수업 듣는 아이들 중에 3분의 2가 운전고 아이들입니다. 1, 2학년 내신은 거의 하지 않고요. 팀 선생님들과 함께 몇 개 학교만 진행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학교가 운전고죠.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운전고는 뭐 한 학년에 한 8, 90명씩 앉아 있으니까요. 그냥 전교생 중에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제 수업을 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보다는 상위권 친구들이 좋아하는 수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설명은 됐지요. 제 고3 수업의 특징을 잠깐, 요렇게 생긴 게 제 자료인데요. 그대로 읽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3 수업의 특징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어서요. 앞에 짧게 1분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아니라 이제 졸업한 아이들 같이 밥 먹고, 이제 의치대 갔다고 이렇게 밥 사주면서, 넌 내 수업을 왜 듣니? 영어 늘 100점 맞는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저는 당신의 수업이 아니라 당신의 문제가 필요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머님들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상위권 아이들은 문제가 필요한 겁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수업하는 모든 수업을 제가 직접 만든 문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기 라페스타 쪽에 조그만 연구실처럼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요. 밥 먹고 눈 떠 있는 모든 시간을 문제 만드는 데 씁니다. 제 취미고요. 자다가 잠이 깨면 문제 만들고 또 자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컨설팅 상담을 합니다. 제가 생기부 읽어주거나 입시 전문가는 아닌데요. 일산에서 10년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단과 강사, 온라인 강사였었는데요. 지금 어쩌다 이렇게 발목을 잡혀서 10년째 일산 삼촌이 됐습니다. 제가 저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 5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예비 고3 모든 아이들과 한 4, 50분씩 1대1로 컨설팅을 합니다. 생기부가 아니고요. 너 내신 몇이니? 정시 몇 점? 모의고사 몇 점이니? 물어보고요. 저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많은 아이들의 DB가 있죠. 그래서 너 어디 가고 싶니? 약대 가고 싶어요. 수학이 몇 점이니? 88점 1등급이요 라고 말하면 제가 10명을 보여줍니다. 약대, 의대를 성공한 아이, 의대, 약대를 실패해서 겨우 서울대 간 아이, 이런 아이들의 10명의 DB를 보여줍니다. 10명의 수학 평균은 100점이었네?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알아서 입을 닥칩니다. 이게 제가 아이들 컨설팅하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너 모의고사 몇 점이지? 몇 점 올랐지? 그러면 이 친구가 많이 오른 케이스인데 죄송합니다. 어느 학원 다녔네? 과탐을 뭘 선택했네? 논술을 언제 시작했네? 얘는 뭐 때문에 성공했고 실패했네. 이런 것들 다 보여줍니다. 2학년 3학년 때 모의고사와 실제 수능의 점수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주먹을 불끈 쥐고 가죠. 40분이 아이들에게 처음에 40분 동안 상담한다 그러면 당신하고 내가 왜 단둘이 앉아 40분 생각만 해도 끔찍해라고 하는데요. 1시간이 지나도 집에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요. 속으로 고민이 많죠.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하고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저희 키딩 포인트고요. 하나 더 있다면 많은 애가서 이미 하고 있는 건데요. 저도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주간교재를 만듭니다. 매주 주간교재 숙제장이 나가는데요. 좀 특이합니다. 고3들은. 예를 들어서 철수가 이번 주에 자기가 원하는 과목이 예를 들면 나는 빈칸 순서를 많이 틀려라고 체크를 하면 다음 주에 철수의 교재는 빈칸이 숙제로 나갑니다. 문법, 독해, 어휘 이런 게 약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갈 거고요. 매주 아이들의 숙제로 모의고사를 보면 데스통의 컨설턴트에게 프로그래머에 넘겨서요. 그 아이가 같은 시험을 봤던 아이들이 몇백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문제를 아이들이 몇 번을 많이 찍었고 네가 몇 번을 찍었는지 그리고 그래프까지 해서 그러니까 수능 보고 나면 그 모의고사 분석지 나오는 거 혹시 아실까요? 3페이지짜리? 그거를 매주 만들어줍니다. 물론 한 1, 2주는 우와 이러다가요. 한 몇 달 지나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고3이라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자기 이름으로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만든 주간교재를 버리고 장론 받침대 쓰고 공부하는 아이는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때릴 수도 없고요. 남길 수도 없고 아이를 문자 보내면 아이들이 겁을 내나요? 어머님들이 겁을 내시죠.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라도 동기부여를 해서 매주 주간 숙제 공부량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시간이 짧아서 조금 지나면 또 이렇게 끝났다고 협박을 하셔서요.
최대한 빨리 말하겠습니다. 수능이 어려워졌습니다. 영어는 3년 전만 해도 바보 과목이었죠.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소위 말하는 개나 소나 다 1등급 나오는 과목이어서 저는 별로 강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학 공부해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작년부터는 방심하면 안 되겠다라고 했고요. 올해는 제가 완전히 저의 그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영어는 반드시 열심히 해야 될 과목이 됐습니다. 4%고 절대평가가 이미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부에서는 늘 킬러 문제를 없앴다고 발표하는데 왜 우리들은 점점 어려워질까요? 이거는 제가 어지간한 형용사를 남발해서는 어머니들이 이해할 수 없고요. 수능 문제를 제가 직접 보여드려야 됩니다. 어머님들께 빈칸을 수업하는 특이한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한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 우리 아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실 겁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기 학생이 있나요? 혹시 중간에? 있으시네요. 학생처럼 젊으신 건 아니죠? 저기 학생이 한 줌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예. 학생이라면 제가 편하게 설명할 텐데 어머님들은 좀 불편하실 텐데요. 한글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빈칸에 실제 출제됐던 문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냄비라는 말로 구현되어진 맛의 결정체 숨결의 진수라고 불리워진다. 라는 지문이 나옵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아이도 똑같습니다. 뭐라는 거야 된자 이러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제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중국의 냄비는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네, 우리를 좀 비하하는 사람들이 뜨거운 냄비 근석이라고 하죠. 금방 뭔가를 끓이는 거니까요. 예, 온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네, 뜨겁다는 얘기고요. 자, 다시 맛의 결정체 숨결의 진수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맛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네,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맛이 좋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수능 시험장에서 0.1초 안에 중국의 냄비라는 말로 구현되어진 맛의 결정체 숨결의 진수라고 읽었을 때 온도가 높으면 맛있다는 얘기구나를 캐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말로만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크림은 그것이 녹았을 때 비로소 이것이 설탕 범벅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똑같은 말 한 거 느끼셨나요? 자, 아이스크림이 녹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온도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설탕 범벅은 뭐죠? 열나 달다는 얘기죠? 베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맛있죠? 끓여서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토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온도가 올라가서 맛이 강렬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온도와 맛의 관계입니다. 신기하시죠? 네, 그러면 빈칸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빈칸의 답을 맞추는 아주 신기술을 보여드립니다. 냉장고에서 갓 꺼낸 음식은 아이들의 반응을 보여드릴까요? 뭐라는 거예요? 병신 냉장고가 왜 나왔지? 이렇게 거버리죠? 이게 답입니다. 냉장고는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내려갔습니다. 이제 답을 맞춰보시겠습니까? 냉장고에서 갓 꺼낸 음식은 맛이 덜 강렬하다가 빈칸 선택지 답입니다. 실제 21년 수능평가 문제인데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여드리죠. 자, 틀린 아이들한테 너 이거 왜 틀렸니? 내가 설명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듣고 보니 알겠네. 실수. 과연 그럴까요? 맞추는 더 웃깁니다. 너 이거 어떻게 맞췄니? 왠지 3번 같아서. 이런 아이들은 지가 왜 맞췄는지도 모르죠. 이게 빈칸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20년 동안 하고 있는 짓이고요. 제가 20년 동안 수업 시간에 매 시간마다 하고 있는 게 에블바리, 이거 좀 유식하게 말하면 패러프레이징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찌찌뽕입니다.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저는 밥 먹고 이 짓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퀴즈를 풀 수 있습니다. 평가원에서는요, 화가 났습니다. 정부가 화가 났죠. 왜냐하면 재작년 수능에 양자물리학, 영어 선생들은 무식하면 선생 일을 못합니다. 양자물리학과 불교의 연기법의 연관관계 이 단계 나옵니다. 저도 논문을 검색하고 공부해서 수업을 하지요. 그런데 이걸 본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도저히 학교에서 공부한 걸로 풀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이게 뭐죠? 킬러 문제가 나왔어 라고 합니다. 어른들의 눈엔. 그리고 저기 신청지에 제일 중요한 제 이름이 빠져서요. 다시 뽑아서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양자 물리학이 만약에 시험지에 나오면 정부는, 교육부 장관은 무엇을 볼까요? 이거는 고등학생들이 알 수 있는 과목을 벗어났다.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의 카르텔이다. 그래서 이걸 내는 것은 비교육적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제외하는 겁니다. 일부 동의하시죠? 아이들이 영어가 아니라 양자물리학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를 냈다면 진정한 영어 실력의 평가는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부 장관의 워딩을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킬러 문제는 사교육 카르텔이라 없애겠다. 그러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텐데 변별력을 어떻게 갖추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고도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9편 끝나고 발표한 거고요. 이번에 연합뉴스의 인터뷰 내용에는 매력적 오답을 만들어서 난이도를 조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킬러를 없애고 매력적 오답을 만들겠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일까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예, 킬러 문제를 푼 아이들의 반응을 직관적으로 제가 이해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엄마,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양자 물리학이 나오고 나는 하나도 못 알아쳐먹겠고, 그런데 이거는 정말 배운 내용도 아니야. 답은 어땠니? 근데 답은 어떻게 3번일 것 같아서 맞추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다시 봐도 모르겠어. 네, 킬러 문제네. 이해되셨죠? 자, 9편과 수능을 봤습니다. 엄마, 확실히 지문이 쉬워졌어. 단어도 이해됐고 EBS에 나왔던 지문이야. 답을 맞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지문은 쉬워졌어. 왜 틀렸니? 이상하게 난 3번인 줄 알았더니 4번이래네. 희한하네. 그리고 아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거 보여드리면 어머님 더 흥분되실 겁니다. 이 투나 메가에 보면 오답률이 나옵니다. 1번을 30%, 2번을 25%, 몇 퍼센트 찍었는지 자 보여드릴게요. 2번을 킬러 문제라고 했는데요. 65%의 오답률입니다. 그러면 2번의 정답은 35% 찍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1번은 17%, 얘는 12%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정답이 어떨까요? 아무리 오답률이 높아도요, 정답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저는 이걸 정당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킬러 문제를 없애고 고도화된 그들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정답이 역시 2번인데요. 이번에 9평에 81% 오답률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17년 수업했는데요. 두 번째로 만났고요. 일산에 온 지 10년인데 처음 만나는 문제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9평 끝나고 아무도 문제가 무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9평 때 저 혼자 떠들다가 잘못하면 찍힐까 싶어서 그래서 카메라 없는 데서만 얘기했습니다. 이게 81%면 얘는 몇 퍼센트죠? 자, 그럼 여기 12% 이렇게 있겠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4번은 몇 퍼센트였을까요? 48%입니다. 이거 좋은 문제인가요? 48%의 4번 찍은 애들은 바본가요? 공부 못한 아이인가요? 아니죠? 어려운 문제고요. 쓰레기 같은 문제입니다. 얘는 정당한 어려운 문제, 얘는 함정에 빠뜨린 낚인 문제. 그들은 이걸 매력적 오답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뀐 수능입니다. 재작년에 97, 98을 맞던 아이가 작년 수능에서 90점을 제가 몇 명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대 의대를 간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영어를 90점 맞은 적이 있고요. 서울대 간 아이가 92점, 한양대 의대 간 아이는 심지어 89점을 받고 국어, 수학, 물리를 만점 맞아서 저에게 치욕적인 89라는 점수를 남기고 의대를 갔습니다. 떨어졌으면 말이라도 안 하죠. 갔으니 얘기는 해야 되는데 89점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12%가 이건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12%였던 22년 수능이 7%로 바뀌었을 때 의치사를 간 아이들이 했던 짓입니다. 90, 89를 맞은 거죠. 올해는 4%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영어는 1등을 받을 거예요 라는 건 이거는 그냥 기도에 가깝습니다. 전교 1등도 이렇게 하면 더 직관적일까요? 우리 아이 대중고 다니는데 1등급이 12명이래. 그래도 전교 1등은 좀 안심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번부터 1등급이 4명밖에 없대. 그러면 전교 1등도 방심할 수 없겠죠? 이게 오늘날의 수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3 수업, 수능 수업이라는 데를 가보시죠. 특히 1, 2학년 부모님들은 더 최악이죠.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이 아무래도 내신학원일 텐데 내신학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수능도 합니다. 재밌는 말이죠? 수능을 제일 잘하는 사람 걸 들어도 대학을 못 갈 판에 수능도 하는, 말하자면 무슨 가든에 점심찌개 특선을 먹는 거죠. 특선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런 거를 하고서 이 수능을 맞춘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수능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어쩌죠? 고3 수능 선생들, 저와 여기서 경쟁하고 있는 스카이드나 메가나 이선 선생님들은 내신 따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1학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1, 2학년 때는 그냥 내신학원만 서핑하다가 아이가 어느 날 와서 엄마 나 정시 스타일 같아. 그러면 내신도 버리고 그리고 고3 될 때까지 놀다가 고3 선생의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공부하고 31.7% 재수생들에게 만나서 처발리고 그 아이들은 또 후배들을 밟고 재수해서 대학 가는 거죠. 좀 시니컬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입니다. 절대 다수가 하는 행동이죠. 그럼 1, 2학년들이 선택할 방법은 방학 때 그나마 특강을 챙겨 듣는 것밖에 없고요. 고3이라면
제대로 된 수능 수업을 듣는 것밖에 없죠. 여기서 제가 아까 이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승우는 왜 눈만 뜨면 문제를 만들까요? 자, 한번 보시죠. 이 지문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킬러 지문은 이 지문을 분석하면 되죠. 양자물리학이 나왔대, 연기법이 나왔대, 다음에 나올 수 있으니 유사 지문을 공부하자. 이게 킬러 지문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요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수업을 듣는 고3 중에 기출문제도 안 푼 바보는 없습니다. 운전고는 2학년 중간고사 내신 범위가 고3 입이했습니다. 이미 다 풀었죠? 그럼 그 아이들은 딱 하나입니다. 어디 좋은 문제 없나? 매력적 오다 수능과 똑같은 고퀄리티 문제 풀어볼 데 없나? 없습니다. 온라인 강사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일산 3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연기를 해야 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시간이 없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의 문제를 푸는 것, 이게 제 수업의 목표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대학 간 아이들이 저에게 넌 내 수업 왜 듣니라고 했을 때 난 당신의 문제가 필요 있어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수업이 도움될지 판단해 보시고요. 남은 이야기는 아이들과 교실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